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SEC의 그 중간항소 있죠. 그 중간항소가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돼가지고 수많은 리플 투자자들이 이것이 엄청난 호재니까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다지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간항소 기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이 중간항소라는 것은 말이죠, 그 약식 판결, 그러니까 정식 판결이 아니에요. 약식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 항소를 하는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또 그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지금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이 대상승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 약식 판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최종 판결 전에 내리는 부분 판결이죠. 또는 어떤 증거가 명확해서 서로 간에 원고와 피고 서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SEC와 리플은 서로 지금 이 약식 판결에 합의를 했죠. 서로 다 둘 다 명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암묵적인 합의 하에 그 약식 판결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SEC가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게 나온 듯 하니까 국가기관 중에 하나라는 그 SEC라는 그 기관이 체면이고 뭐고 염치불구하고 자기들이 좀 불리하게 나오니까 바로 항소를 한 거예요. 중간항소를. 아주 얌체찌거리죠, 그게. 그래서 원래 이 약식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번에 약식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됐더라면 7월 13일 날 했던 그 약식 판결이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리플에게 유리한 부분도 좀 있고 또 SEC에게 또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랬죠.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또 증권이 될 수 있다 이랬던 부분들이요. 또 리플에게 유리한 부분들이라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들은 또 증권이 아니다 이랬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넘어갈 만 하잖아요, 그게. 근데 SEC의 게리 겐슬러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이거를. 물론 그 늘어진 이유가 괜히 그 쇼맨십인지 어쩐지 그건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겉모습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7월 13일 날 그 약식 판결이 그것이 최종 판결이 되면은 한것지지 않습니까? 시원스럽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이 최종 판결이 되려면 이 약식 판결을 청구했던 그 SEC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서로 이 사실관계에 분쟁이 없다, 우리 더 이상 분쟁 일으키지 않겠다, 승부 간다, 그런 분쟁이 없음을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SEC가 또 들고 나오고 항소, 중간항소를 하고 이름으로써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엊그제 중간 항소를 기각해버리기는 했어요, 토레스 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판결로 가기는 힘들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각을 했으니까 이것은 또 정식 재판 내년에 열리죠. 내년에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 배심원이 있는 정식 재판이요. 거기서 사실 심리,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가리고 보는 그런 심리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게 진짜 재판이죠. 배심원을 두고 하는 본 재판이요. 자, 여기서 이 최종 판결에서 승부가지 않는 쪽이 또 그 본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SEC가 거기에서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 SEC가 거기서 또 본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항소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엊그제 중간 항소 기각된 것은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항소를 판사가 기각해버린 것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리플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SEC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열릴 본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이번에 그 중간 항소를 기각한 판사의 그 뜻을 수긍하는 쪽으로 그렇게 재판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플에게는 유리한 것이기는 하죠. 그러나 일단은 전체적인 대중 심리는 이 중간 항소 기각 정도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나중에 본 재판에서 또 지고 SEC가 항소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리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리플과 SEC 간의 이 소송은 과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것을 보기 전에 리플과 SEC 간에 얽힌 이 재판에 관한 그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분석, SEC, 리플 관련 항소 가능성 여전히 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유투데이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 법원이 리플 약식 판결에 대한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했으나 당장은 아니어도 SEC가 여전히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도했다고 그래요.
다른 민사 사건들처럼 최종 판결 이후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최종 판결이라면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약식 판결 말고요. 이 약식 판결에서 한 중간 항소 말고 내년에 있을 그 본재판 말씀이죠. 그 본재판에서 이제 SEC가 또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중간 항소가 아니라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제 본 항소를 SEC가 이제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내년 4월에 본재판이 있는데 SEC는 재판을 그때까지 끌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아니, 재판은 그때 열린다고 해도 그때 가서 뭐 SEC한테 무슨 뭐 좋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할 때 그때 SEC가 또 뭐 무슨 본항소를 제기하고 뭐 그러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대선이 내년 11월이죠. 그런 마당에서 이제 내년 4월에 본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다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강의를 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내년 4월에 이제 본재판이 있기 전에 SEC와 리플이 이제 합의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만약에 이제 내년 4월 달에 그 4월 23일인가 기에요. 그 본재판이 열리는 날이. 근데 그 안에 이제 합의를 않게 되면 그 본재판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제 조만간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야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제 표를 깎아먹지 않고 보다 유리하게 이제 대선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설명도 이제 어제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 일전 강의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강의에서도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약식 판결에 대한 그 중간항소가 이제 기각됐죠. SEC가 그 제기한 중간항소가 기각됐어요. 기각됐으니까 이제 본재판을 열게 돼요. 언제였냐면 내년에 열게 되죠. 내년 4월 23일 날. 자, 그래서 내년 4월 23일 날 이제 본재판이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열리기까지 지금부터 이제 이후에 재판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4일 날 증거 서류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피고 원고 둘 다 이제 증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 18일 날 그 제기된 혐의에 대한 반론 제출을 마감한대요. 반론이 있으면 그 12월 18일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년 2024년 4월 16일 날 그 최종 재판 전, 그러니까 4월 23일 날 이제 최종 재판을 하니까 1심 재판을 하니까 그 최종 재판 전 당사자들이 이제 출석해서 최소 1시간 이상 양측이 직접 만나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합의할 시간을 또 주는 거죠. 항상 뭐 이 재판이라는 것도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판결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서로 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 민사사건이든 무슨 가정문제, 뭐 이혼에 대한 사건이든 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23일 날 이제 본 재판이 열려요. 1심 재판이. 자,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본 재판이 열리기 전에 리플과 SEC가 이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한번 우리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100% 합의한다 뭐 이렇게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년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SEC 측이든 리플이든 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서로 편안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의로 잘 그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므로 말이죠. 지금 이 리플은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리플은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리플의 전망도 아주 밝죠. 리플의 이제 기업 공개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상장이요, 상장. 그것도 남아 있고 리플이 뭐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승소를 하거나 하면 이제 리플 가격은 상당히 멋진 모습을 이제 보일 것인데 지금 리플은 지금 동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전망이 되는 좋은 호재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소식들이 있어도 종목들이 가격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시장 심리라는 것은 아주 묘해요. 딱 가야 될 때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좀 못 가고 살짝 헤맬 때도 있어요. 대중의 심리라는 것은 그래요. 대중 심리가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뭐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또 급등을 하고 갑자기 분위기를 타고 또 대중의 광기가 거기에 몰리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상승에 또 상승을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또 뭐 어마어마한 매기가 몰리면서 뭐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막 그런 광기가 연출돼요. 그런 바람몰이가 연출된다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바람몰이가 순식간에 큰 상승을 만들곤 하죠. 뭐 그러다 또 이제 그 거품이 좀 꺼져서 좀 내려오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내재 가치와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잠시 그렇게 또 거품이 꺼졌다가 다시금 또 상승하고 큰 상승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제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러한 그 재반 상황들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뭐 조용할 때는 말이죠. 종목이나 시장이 조용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 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꼬가 트이고 뭐 급상승이 나오고 뭐 너도나도 사고 하면 이제 그 대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막 들어가고 그래요. 막 들어가면 거기서 오른 데서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그 리플 동전 가격일 때 여러분께서 이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플을 잘 매집해 놓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엄청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리플 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지금 이 동전 가격일 때 바로 이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셔야 돼요. 뭐 세상 일은 뭐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완전 바닥 가격, 동전 가격에서 이제 리플을 좀 잡아놓는 것은 투자에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